저녁 늦게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면 테스토스테론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조심하세요. 단순히 눈이 피로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병원과 함께하는 건강정보 채널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혼자 감추고 계신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남성 갱년기입니다. 여성 갱년기는 많이들 아시는데 남성 갱년기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달고 사시는 남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저녁이 되면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마음은 아직 팔팔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하셨던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춘천에 사시는 홍재민님은 올해 61살이십니다. 30년 넘게 버스를 운전하신 베테랑 기사분인데 작년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운전을 시작해도 예전에는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점심만 지나면 눈꺼풀이 내려앉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쓰러져 꼼짝도 하기 싫고 부인께서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홍재민님은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자꾸 무기력해지니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같이 등산 가자고 해도 몸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셨고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홍재민님처럼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그냥 나이 탓이려니 체념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후 남성은 매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1.2%씩 꾸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30대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37%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감소 속도가 생활 습관에 따라 최대 2.3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나이 탓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성들은 갱년기가 와도 잘 모르는 걸까요? 여성 갱년기처럼 뚜렷한 신호가 한꺼번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다 싶습니다. 다음에는 예전처럼 의욕이 안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밤에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으면 그냥 피로한 거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남성 갱년기의 원인을 3가지 층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층은 겉에서 보이는 증상입니다.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자고 나서 더 피곤한 느낌이 드십니까? 낮에 멍해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까? 예전에는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갔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크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60대 남성 8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이 넘는 58.7%가 만성 피로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실제로 병원을 찾은 분은 불과 12.3%에 그쳤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얼마나 증상을 참고 혼자 견디고 계신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 층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성호르몬이 아닙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은 공장에서 에너지 생산 설비가 하나둘씩 꺼지는 것처럼 작동이 느려집니다. 근육량이 줄면서 같은 일을 해도 더 힘이 들고 체지방이 늘면서 대사 효율이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악순환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더욱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대부분은 깊은 수면 중에 만들어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호르몬 생성이 가장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면이 얕아지면 이 황금 시간대에 호르몬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이하인 남성은 충분히 자는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4.7% 낮았다고 합니다. 단 일주일 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자느냐가 호르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층은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드는 날이 늘어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가족들과 대화가 줄어들고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 남성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더욱 속으로만 앓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참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남성 갱년기 환자 623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중 43.8%가 경증 우울증 증상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 증상이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더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항 운동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적으로 높이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근육을 쓰는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테스토스테론 분비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을 사용하면 할수록 몸은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호르몬 생산을 늘립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팀이 60대 남성 15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6주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유산소 운동만 했고 다른 그룹은 저항 운동을 주 3회 병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항 운동을 병행한 그룹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8.4% 상승했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반면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을 끌어올리는 데는 근육에 부하를 주는 저항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꼭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번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를 잡고 하시면 됩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데 이 부위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큰 근육을 쓸수록 테스토스테론 분비 효과가 커집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몸을 기울였다, 밀었다 하는 동작입니다. 관절이 약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와 가슴 근육을 자극해 상체 근력을 키우는데 좋습니다. 이 2가지 운동만 매일 꾸준히 하셔도 4주 후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30분 이내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운동하면 오히려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합니다. 짧고 강하게 규칙적으로가 핵심입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삶은 계란 하나나 두부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모두 필요한 재료입니다. 홍재민님은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루 종일 하면 이미 몸이 지쳐서 운동은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재민님께 딱 10분만 투자해보시자고 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눕기 전에 스쿼트 10번과 벽 팔굽혀펴기 10번씩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몸이 더 뻐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저녁에 소파에 쓰러지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몸이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더 쓰고 싶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테스토스테론에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중에 만들어집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곧 호르몬 보충제를 먹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그냥 나이 탓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수면클리닉 연구팀이 수면 장애를 가진 60대 남성 319명을 대상으로 수면 위생 프로그램을 12주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71.4%에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평균 11.8%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누우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수면 준비를 합니다. 둘째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화면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의 이유입니다. 저녁 늦게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수면 리듬이 무너지고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요한 깊은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청색광에 노출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평균 22.6% 낮았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호르몬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셋째는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깊은 수면을 위한 최적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너무 따뜻하면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수면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에어컨이나 창문을 열어 침실을 약간 서늘하게 유지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훨씬 깊이 잠든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넷째는 저녁 식사를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입니다.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면 위장이 계속 일을 하느라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위장이 쉬어야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홍재민님은 버스기사 특성상 밤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으셨습니다.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먹고 피곤한 몸으로 바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패턴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스마트폰 대신 가볍게 집 근처를 10분 정도 산책하고 돌아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한 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식습관입니다. 음식은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호르몬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드시지만 정작 테스토스테론에 특히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효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이 단연 으뜸입니다. 굴 한 개에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74%에 해당하는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굴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소고기 살코기나 호박씨로도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사실상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직접 조절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이 비타민 D 결핍 남성 247명에게 1년간 비타민 D를 보충하게 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5.3% 상승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됩니다. 매일 20분 정도 햇빛 아래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수면의 질 개선에 모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수면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생성도 원활해집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와 아몬드 그리고 바나나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저녁에 바나나 반 개를 드시면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는 음식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즉각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춥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요한 효소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 음주를 매일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6.8% 낮았습니다. 특히 맥주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우시다면 주 2회 이내 한 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흰 쌀밥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빵이나 과자를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억제됩니다.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식단에는 다행히 테스토스테론에 좋은 전통 음식들이 많습니다. 된장과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입니다. 마늘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시대부터 내려온 마늘 듬뿍 된장찌개 한 그릇이 사실 남성 호르몬 건강에도 훌륭한 식품이었던 것입니다. 홍재민 님도 처음에는 뭔가 특별한 보조제나 약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식단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반주로 즐기시던 맥주를 줄이고 흰 쌀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반찬으로 굴이나 두부를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침에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며 걷는 습관을 더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4주 후 확실히 낮에 덜 피곤하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굴이나 고등어 한 토막을 챙겨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주방에서 시작하는 호르몬 회복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홍재민님 이야기를 마무리해드릴게요. 홍재민님은 처음 2주 동안은 사실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께서 옆에서 여보 우리 같이 해봐요 하고 함께 식단을 바꾸고 저녁 산책도 같이 나가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한다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셨습니다. 5주 후에는 아들의 주말 등산 제안을 드디어 수락하셨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아들이 아버지 예전 같으시네요 하고 말했고 홍재민님은 눈물이 날 것 같으셨다고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남성 갱년기라는 주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남자가 무슨 갱년기냐 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남성 갱년기는 실제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남성 후기 발현 성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온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고 유쾌하던 분이 요즘은 말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 부부 사이에 어색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느낌. 함께 여행이나 나들이를 즐기던 분이 요즘은 집에만 계신다는 느낌. 이런 변화들이 모두 남성 갱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50대에서 70대 남성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서 전체의 39.4%가 남성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1명이 넘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전문의 상담을 받은 분은 전체의 8.7%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이 증상을 알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혼자 감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직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가지 방법을 실천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몸이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뻐근하고 수면 패턴을 바꾸면 처음에는 오히려 잠들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몸이 변화에 저항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 조금씩 변화의 신호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생깁니다. 낮에 멍해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주에서 4주 사이에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체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퇴근 후 소파에 곧바로 쓰러지지 않아도 되는 날이 생깁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조금 더 활기차집니다. 6주에서 8주 사이에는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직장 동료들이 요즘 컨디션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지속할 의욕이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새로운 패턴에 적응합니다. 호르몬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이때쯤 되면 이 3가지 방법이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원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기저질환이나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의 시간과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3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셨는데도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같은 전문 의료기관의 비뇨의학과나 내분비내과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으시고 상황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적 치료는 함께 병행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살의 이영호 님입니다. 군인 출신으로 평생 몸을 혹독하게 단련하며 사셨던 분인데 6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본인이 워낙 강인한 분이라 이런 증상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더 혹독하게 운동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새벽마다 무리하게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지치고 무릎까지 아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운동도 잘못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과도한 운동은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켜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합니다. 이영호님께서 저항운동의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수면 위생을 고치고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8주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3, 7% 개선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7살 윤재호님입니다.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남성 갱년기 증상까지 겹쳐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있으면 운동이나 식단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윤재호님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며 본인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격렬한 운동 대신 의자에 앉아 할 수 있는 상체 운동과 실내 보행을 병행하셨습니다. 식단은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위주로 조심스럽게 조절하셨습니다. 수면 루틴은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3개월 후 심장 담당이와 내분비 담당의 모두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당연히 무기력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하면서 더 오래, 더 활기차게 가족들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는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남편으로 오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혼자 실천하시려 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배우자분과 함께 혹은 가까운 친구분과 함께 시작하세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속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홍재민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부인께서 함께 동참해주신 덕분이 컸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의해가며 진행하세요. 건강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호르몬 관련 보조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테스토스테론 관련 보조제나 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처럼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부터 시작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우리 몸을 아끼고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남성 갱년기는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시기에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짜증이 늘어나는 감정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이런 감정 변화가 생겼을 때 혼자 속으로만 사귀지 마시고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남성들은 체면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규칙적인 사회적 활동도 테스토스테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웃고 즐기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긍정적인 호르몬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취미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을 잃지 마세요.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더 활발히 작동하고 그 결과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 현명하게 관리하면 됩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은 내려놓으세요. 생활 습관에 따라 테스토스테론 감소 속도가 최대 2점, 3배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저항 운동입니다. 스쿼트와 벽 팔굽혀펴기를 하루 10분씩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세요. 큰 근육을 쓸수록 테스토스테론 분비 신호가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10번씩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는 삶은 계란 하나나 두부 한 조각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두 번째는 수면의 질 높이기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TV를 줄이세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깊은 수면이 호르몬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식습관입니다.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소고기, 살코기를 주 2회 이상 드세요. 매일 20분 햇빛을 받으며 걸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하세요. 시금치와 바나나로 마그네슘을 챙기세요. 과도한 음주와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세요.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와 마늘을 활용하세요. 이 3가지는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시작하겠다는 결심 하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빛나는 노후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주변 남성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